1788년 9월 21일 밤 오스트리아의 카란세베스 인근 평원에는 약 10만 명의 대군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 한 명의 적군과도 마주치지 않은 채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카란세베스 전투라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전쟁의 범주에 넣기 민망한 사건입니다. 차라리 인류의 집단적 어리석음과 소통 부재가 빚어낸 비극적인 통계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요제프 2세가 이끌던 오스트리아 제국군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위해 진군 중이었습니다. 10만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수많은 민족이 섞인 모자이크 국가였습니다. 군대 역시 독일인, 헝가리어 사용자,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이탈리아인, 루마니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속 바벨탑의 비극이 전장 위에서 재현된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군대를 하나로 묶어줄 공용어는 부재했고 현장 지휘관의 명령이 말단 병사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의미는 이미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인 장교가 내뱉는 고압적인 명령은 헝가리 기병의 귀에는 소음으로 루마니아 보병의 귀에는 모욕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조직은 사실상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집합체였고 이러한 언어적 소외감은 동료에 대한 신뢰 대신 깊은 불신과 막연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은 곧 다가올 대참사의 치명적인 복선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너무나도 사소했습니다. 본대보다 앞서 강을 건너 정찰 중이던 경기병 부대 후사르들이 일단의 로마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후사르들에게 술 한 통을 팔았고 며칠간 이어진 고된 행군과 전염병의 위협에 지친 병사들은 곧바로 술판을 벌였습니다. 뒤이어 강을 건넌 보병들이 이 술판에 합류하려 했으나 귀족적 자부심이 강했던 후사르들은 하층민 출신이 섞인 보병들을 멸시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평소 쌓여있던 계급적, 민족적 갈등은 술 기운을 빌려 폭발했습니다. 말다툼은 곧 난투극으로 번졌고 누군가 위협을 가하려 공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한 발의 총성이 10만 대군을 집어삼킬 광기의 신호탄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강 건너편 본대에 오스만 투르크의 습격이라는 공포로 번역되었습니다. 술 취한 병사들 중 누군가가 장난삼아 혹은 창난 증세로 투르크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이 비명은 강을 건너 본대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혼란을 진압하려던 장교들은 병사들을 멈춰 세우기 위해 독일어로 할트!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하던 다국적 병사들의 귀에 이 외침은 전혀 다른 단어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장교의 할트를 이슬람 전사들이 전투 중 외치는 알라로 오인했습니다. 이 오역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알라라는 환청은 병사들에게 적군이 이미 진영 한복판까지 침투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군대의 질서는 단숨에 증발했습니다. 자욱한 화약 연기 속에서 비명은 비명을 낳았고 사리는 사리를 불렀습니다. 겁에 질린 병사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움직이는 형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아군이 아군을 쏘고 기병대가 아군 보병대를 적의 기습부대로 착각해 짓밟으며 후퇴했습니다. 뒤쪽에서 대기하던 포병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들을 적의 대군이라 판단하고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자신들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요제프 2세 황제는 사태를 파악하려다 몰려드는 패잔병의 인파에 밀려 말에서 떨어졌고 도랑에 빠지는 굴욕을 겪으며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습니다. 그의 사령부는 통제력을 상실한 채 흩어졌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스트리아군은 스스로를 학살했습니다. 약 1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참극의 현장에는 정작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오스만 투르크군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진짜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카란세베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풍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싸워야 할 적군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들판에는 버려진 대포와 산산조각 난 마차 그리고 서로의 손에 죽어간 수천 구의 오스트리아군 시체만이 널려 있었습니다. 오스만 사령관 코자 유수프 파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했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이처럼 허망하고 압도적인 승리는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카란세베스 전투는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남깁니다.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들을 지탱하는 소통의 체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어의 장벽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불신과 공포라는 토양 위에서 광기라는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10만 명의 전개병을 무너뜨린 것은 적의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스스로 쌓아 올린 공포의 성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스템 역시 거대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카란세베스의 유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나 각자의 데이터 사일로와 필터 버블 속에 갇혀 서로의 진위를 왜곡하는 양상은 당시의 전장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정보의 과잉 속에서도 실질적인 공감과 이해가 결여된 조직은 사소한 노이즈나 가짜뉴스 하나에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디지털 카란세베스를 겪을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을 때 그들의 기술과 자본은 오히려 스스로를 겨누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카란세베스의 들판에 울려 퍼졌던 그 기묘한 알라라는 외침은 소통이 단절된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경고장입니다.